자, 그러면은 예시니까 국악기념어 2주차 수업인데 1주차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지난주 것도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만나보셔서 보시면 되고 이번 주도 더 찍어둘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24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미지, 요 이미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각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념어, 표현 개념어들 등장을 할 겁니다. 얘네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4페이지 3번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등장하고 있는데 1번에 2번 그 역동적 이미지 그리고 정적 이미지는 묶어주세요. 여기 이제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 하나 되지? 자, 동적 이미지라고 할 때 동이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움직임이 있거나 그치 또는 그 움직임이 또 활발하면 역동적이라고 붙여주기도 해요.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봐봐. 자, 산맥들 동그라미, 즉 산이란 뜻이야. 그럼 산이 지금 이제 문장의 주어, 주체란 말입니다. 그치? 그런데 산이 지금 뭐 한다고? 휘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윤성아, 산은 달릴 수 있다 없다? 달릴 수 없거든, 그지? 근데 휘달린단 말이야, 마금 없이. 그래서 이런 산맥과 같은 그지 대상이 자 휘달린다라는 거, 이거 이제 동적인 이미지다라고 가는 거지. 맞지? 응. 자, 밑에 정적 이미지, 정 뭐야? 우리 정지하다, 정차하다, 멈출 정자입니다. 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움직임이 없거나 고요한 모습. 그래서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해서 그지? 요 이미지화를 한번 머릿속에 해보면 어떻다고? 포도나무에 달빛이 쫙 하고 그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지? 이렇게 포도가 달빛을 머금고 있으니까 포도가 막 움직인다거나 그지? 막 달빛이 막 움직인다거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평온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는 여기서 정적 이미지는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요한 이미지로 형성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상승 하강도 역시 또 대조적인 이미지지. 그래서 상승이란 우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대개는 자, 이게 이 문학 개념어가 무조건 100%는 아닌데 한 9할 이상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봐봐 우리가 항상 이제 너희들 오늘 혹시 또는 최근에 좀 하늘이 맑았잖아. 황사온날 빼고 그렇지. 하늘 보고 사나. 뚝배기 좀 들고 살아라. 항상 이 높은 데도 좀 쳐다보고 그죠. 꿈도 꾸고 희망도 품고야 되는데 내 고개 쳐갖고 아스팔트만 보고 걷는 거야. 높은 데도 보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도 항상 화자가 시선이나 그치? 또는 자 바라보는 그 대상이 그치 높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개는 더 추구하고 지향하고 이상적으로 그치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상승 이미지는 긍정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상승이라고 해서 100% 긍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승이나 하강은 또 대조도 대조지만은 각각의 뭐를 잘 봐야 된다고 맥락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예문 한번 보면은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네모 쳐봐 하늘. 그럼 하늘을 그치? 자, 이 대상으로 해서 나를 저 하늘로 지금 뭐야? 보내달라, 밀어 올려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민준아 하늘은 화자가 바라는 거야, 바라지 않는 거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위해서 밀어 올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희망의 이상의 공간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상승은 긍정으로 보는 게 맞구나, 맞지? 그래서 이 하늘은 화자가 꿈꾸는 뭐 이상 희망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항상 이런 수로를 잘 보셔야 돼, 수로를. 맞지? 이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늘로부터 그지 나는 지금 버림받았다 하면 저 하늘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나를 버린 거지, 나를 배신한 뭐 나쁜 무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로를 풀어내는 장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강 이미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위와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접근하면은 대개 이 하강 이미지는 뭐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그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강 이미지 특히나 이 하강 이미지는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게 특히나 상승보다는 하강 이미지의 그 이제 이 부정 가능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즉, 이 하강이 부정인 경우는 한 8할, 즉 80% 정도고, 즉 긍정일 때도 한 20은 있단 말이에요. 자, 시우야, 우리 정규 수업 때 남신은 주유동 박씨 공방에서 그렇지 화자가 마음이 되게 좀 약간 불편하고 동요가 좀 있었다고. 그치 그런 작품이 있어. 근데 화자의 마음이 이렇게 자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안정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막 복잡하다가 이 마음이 가라앉았다라는 거, 가라앉은 거 결국 무슨 뜻인데, 무슨 이미지인데?
하강 이미지거든, 그치? 근데 하강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아니고 그때 뭐야? 내면의 진정 안정이니까 뭐라고? 긍정적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상승보다는 하강일 때 맥락을 좀 더 고려해보자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자,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료를 하지겠다. 요거 지금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내가 맥락을 좀 드릴게요.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그치 지금 뭐야? 무덤. 이제 자 땅을 파서 그치 관을 뭐해? 그 땅에 내릴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위에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쌓는단 말이야. 맞지? 그때 이 무덤 판 곳에다가 관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흙을 이렇게 던져주는 형의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하직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치? 여기서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그치? 이런 이미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아까 남신의 유동 과시공방처럼 마음이 그치? 자, 그 소용돌이가 진정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의 가라앉다는 긍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잘 보자. 오케이? 그 밑에 5, 6번의 긍정부정은 쌤이 넘어가겠습니다. 긍정 말 그대로 우호적인 어떤 자 반응으로서 대상을 그치? 자,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이제 말 그대로 맥락 속에서 그치? 대상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에 생성과 소멸인데 생성은 만들었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없던 게 생겨나거나, 그치? 어떤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치? 느낌인데, 자, 대개는 그래서 생성이란, 대개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뭐, 희망이라든지, 그치? 또는 뭐 재생, 그치? 시작. 요런 이미지하고 많이 이제 해석이 되지, 그치? 그럼 반대로 소멸이란 원래 있던 것들이 뭐 하는 거라고?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은 결국에, 그치? 자, 밑에 보시면은 뭐 좌절되거나 하는 느낌들로, 그치? 소멸. 그래서 뭐 죽음이라든지, 그치? 또는 자, 뭐 황량한 느낌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가을 같은 경우에, 그치? 쇠락. 모든 것이 만물이 그치 떨어지고 그죠? 말라가는 그런 느낌들 준단 말이야. 자, 다만 요 7, 8번 뭐 생성과 소멸 뭐 생겨나고 없어지고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요 두 개가 뭐 하는 경우? 묶이는 경우가 있다. 두 글자. 생성이 있으면은 소멸이 있고, 그지? 그 소멸된 자리에 또 새로운 뭐 생명이 다시 탄생할 수도 있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리사이클 뭐라고? 순환. 그렇지. 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그치?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순환. 그래서 뭐 자연의 섭리, 그치? 또는 이 우주의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식물로 하면 예를 들면, 그치? 자, 나무가 있어. 자, 나무가 자라가지고, 자, 열매도 맺고, 그치? 그것을 우리 뭐, 인간이 먹어요. 사과나무라고 하자. 먹어. 그래서 어쨌든 나무가 만들어낸 이것은, 그치? 인간에게 먹힘으로써 소멸됩니다만, 그치? 인간에게 다시 또다시 뭐가 될 수 있다고? 자양분이 된다고. 영양소가 된다고. 근데, 그걸 먹으면 또 인간이 언젠가 또 뭐해? 죽어서 흙으로 묻힌다고. 그치? 그러면 그 묻힌 걸 또 나무가 뭐 한다고? 자양분 삼아서 또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는 뭐야? 순환적인 거야. 맞지? 그래서 단독 각각 개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둘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순환이라는 워딩도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연의 섭리, 이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형적 이미지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상징할 때 쌤이 할 건데 간단하게 밑줄 그어두면은 인류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형성해온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인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요거는 시간도, 공간도, 인류도, 뭐 인종도 다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은 순수, 정화, 깨끗함, 그치? 뭐 생명, 왜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있으니까 그 수도 물이거든. 그치? 그래서 뭐 생명의 근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안 있나? 걔네도 엄마 뱃속에 양수에 있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미국 애들, 영국 애들, 독일 애들, 그치? 걔네들도 물이라고 하면은 뭐 생명, 순수, 그치? 요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 인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원형적 이미지 또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원형보다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좀 더 뒤에 상징이 나올 건데 이 문화권에서, 이 사회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 우리가 관습적이라고 할 거거든. 그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은, 우리 내신 했잖아, 그치? 자, 고전문학에서 소나무, 대나무,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의미야? 민준이 소나무, 대나무, 딱 뭐 떠오르노? 지조절개다. 학습이 잘 된 친구죠. 이제, 이게 지금 동양문화권. 그치? 또 우리 이 한반도 문화권이라고 줄여도, 자, 이게 만약에 동남아시아로 간다든지, 그치? 내지는 유럽 갔을 때, 소나무, 대나무, 걔네들한테 뭐라고? 지조절개 안 나온다. 맞지? 그래서 관습적 상징은 자 이제 우리가 좀 암기가 좀 돼야 되는 것이고 원형적 상징은 이거 사실 우리가 외울 건 아니고 그렇지 그 맥락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많은 부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관습은 근데 외워줘야 돼. 알겠지? 안 나오잖아. 외워야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마무리하고 자 다음에 개념 연습하기 한번 채워볼게요, 쌤이랑. 자 그래서 그 제목이 폭포라는 제목인데. 당연히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폭포는 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동적 이미지지. 그치, 봐봐. 그래서, 일행에, 폭포는, 자, 주어고, 무서운 기색도 없이, 자, 수로 봐봐. 떨어진다잖아. 그치? 그럼 윤서가 떨어지는 거 움직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니까 정적이 아니지. X지. 미안해. 동적인 거지, 동적. 되나? 그리고 내가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이런 게 지금 이제 수로를 꾸며주는 수식어잖아. 서술을 꾸며주는 수식어. 무서운 기색도 없다는 것은 물이 절절절 흐르는 거야. 쏴 흐르는 거야. 쏴 흐르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거침없이 그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중에서도 약간 좀 움직임이 좀 다이내믹하잖아, 그치? 역동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에 이 시에서는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된 시어는 떨어진다이다. 그리고 이 떨어진다가 또 보니까 반복되는 서술어이고, 맞지? 그리고 고미한 전신처럼 어쨌든 이것도 봐. 쉴 사이 없이 떨어지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거 동적, 끊임없는 움직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공통서술어가 나오면은 그 앞에는 범주가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습 같은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04번에 자,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자, 봐봐. 이것도 내가 뜻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봐봐. 이것도 지 않고 물결 쳐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지 않는다 물결 쳐봐. 그럼 내가 뜻을 만들지 않는다. 뜻 만드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사랑을 가식한다. 가식이란 결국 뭐야? 인위적으로 꾸며내고 그지? 상대는 속이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한다. 그럼 뜻을 만든다는 같은 범주로 묶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뜻을 만든다, 사랑을 가식한다는 약간 인위적인 또는 꾸며내는 그치. 즉,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양대립적 상대어도 반응도가 좀 좋아야 된다고. 윤성아, 인위적인 것을 우리가 막 일부러 개입해서 만든 거잖아. 그것의 반대말은 뭐야, 그냥? 인공적. 인위적, 인공적, 그치. 이게 같은 말이라면은, 이것의 반대는 인공적이지 않은 거, 인위적이지 않은 거는 그대로 둔 거. 그렇지. 자연적인 거. 또는 자연적인 것도 좋고 또는 우리가 하죠? 개입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 이건 지금 있는 그들의 본성 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가도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토수는 어때? 자 자연부르 그지? 새는 자 지금 저렇게 순수하고 그지? 자연적인 거라면 호수는 한 덩이 납, 이 납이 아마 총알인 것 같은데, 그치? 그 순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인위가 아닌, 그치? 우리 새를 가리키겠지. 겨냥하니까 에이밍, 조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노린다는 거예요. 자, 매양 쏘는 것, 매양은 느리거든?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호수가 그치? 죽이는 새는 물리적인 새에 지나지 않고, 그치? 새가 가지는 순수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좀 어렵지? 어쨌든, 긍정적 이미지는 새, 부정적 이미지는 호수, 그리고 호수가 쓰는 납도 포함시키면 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하고, 이행 봐봐.
그치? 가문이라는 것은 가물어든, 그치? 어떤 물이 없는, 자, 어느 집에서들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된다면 가정인데 좋아하지 않으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서리법하고 다 배울 겁니다. 자, 물이 되면 맞는다, 나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럼 봐봐.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 오는 소리, 이 비도 결국에 원관념이 뭐겠어? 비도 뭐로 이루어져 있어? 뭐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러니까, 자,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겠는가? 좋아할 것이다. 흐른다면 그 생략돼 있지만은, 쓰는다면 뭐야? 좋아하지 않겠는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금 생략된 거라고. 유추해도 해봐야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물이나 비 오는 소리 같은 것이, 그래서 큰 나무, 비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저런 이제 물과 관련해서, 그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시는 또, 자, 봐봐. 이렇게 지금 비와 물, 키 큰 나무와 함께 해서, 그치? 자, 이렇게 포용의 이미지를 좀 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첫 번째 핑가는 생성과 포용의 이미지인 물. 네, 벌써 했어. 두 번째 한번 봐봐. 그러나니까 이건 지금 앞뒤가 반대로 묶인다. 우린 지금 뭐로 만난다? 불로 만나려고 한다. 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구워 먹고 해 먹을 수도 있지만은, 불로 만나려 한다? 그래서 수치된 뼈 하나라고 하는 거야. 불은 지금 뭐 해버린 거야? 다 이 세상을 파괴, 소멸에 이르는 거지. 태워버린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과, 자, 소멸의 이미지인 불의 대립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제목 한번 봐봐. 우리가 물이 되어 하고 뒤에 지금, 제목 자체가 미완의 제목이잖아. 그러면은 요 미완의 제목일 때는 요 생략된 내용이고 작품의 내용이에요. 물이 되어 뭐 하고 싶은 거야?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거야? 불로 되어 만나고 싶은 거야?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거거든. 물이 되어 만나길 소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미완의 제목들은 항상 이런 생략된 내용이고 시의 내용이거든. 여기 맞춰서 읽어 내려가셔도 돼요. 어쨌든 개념어적으로는 물과 불이라는 원형적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인 물을 강조했다, 소망했다.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라색 수능 대비하기는 우리가 개념어를 다 훑어보고 풀자고. 알겠지? 지금 아직은 못 푸는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지 사실은 시할 때 이런 표현법들 이렇습니다. 비유, 상징 이런 것들 나와요. 자, 그래서 28페이지에 그 첫 번째 비유 나옵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하고 괄호로 원관념 나오고 있고, 자,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 보조관념에 빗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관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원관념이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화자가 실제로 뭐 하고 싶은 거야? 표현하고 싶은 또는 말하고 싶은 것, 즉 메인이야, 메인. 그치? 응. 자, 그런데 그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보조관념이 바로 뭐야?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그치? 저 말하고 싶은 것을 뭐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무언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보조관념이란, 즉 다시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는 뭐 사물 또는 대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신적 존재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뭐 타인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밑에 이 원관념, 보조관념의 관계에 따라서 지규 의미가 좀 나뉘어져. 봐봐. 지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알듯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와 같은, 자, 연결어, 물결. 연결어를 통해서 뭐 한다고? 직접적으로 링크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머니 손 같은 꽃에서,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뭐야? 꽃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꽃이 약간 뭐하다고 약간 거칠거칠한, 그치? 자, 이런 마른 손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아닙니까? 그치? 이걸 좀 더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또는 임팩트 있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뭐 거친 꽃보다는 어머니 마른 손 같은 꽃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메인이 꽃이고, 마른 손은 그 꽃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동원된 대상,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 밑에 은유법은 요령하나가 A는 B이다 또는 A의 B라는 형태. 그래서 원간염 나타내기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보조간염을 가져다가 똑같이 간접적, 지구랑 똑같이 자, 가지 않고 간접적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이유는 뭐다? 간접적인 이유는 연결어가 있어서 직접적이었던 지구와 달리 은유는 간접적이니까 연결어가 없으니까 간접적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위에는 연결어처럼 같이 뜻이가 없이 바로 A는 B이다와 같은 문장꼴의 형식. 그래서 내 마음은 하고 그치? 자, 호수다 했을 때 자, 혜인아 호수하면 어떤 거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치? 그런 이미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약간 뭐한 상태? 평온하고 그치? 약간 진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은 그냥 평온해? 보다는 그치? 호수를 딱 떠올리면 머릿속에 보다 분명한 이미지로 형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자, 대유법. 대유법은 자, 대상의 일부 동그라미 그리고 자, 그것의 전체 동그라미 즉 일부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전체를 드러내는 거야. 자,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 부르는 우리 애국가 있습니다.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하잖아요. 그치? 자, 삼천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라산에서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그치? 이 거리란 말이야. 사실 근데 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요 지금 표현을 통해서 이거 지금 어디를 가리킨다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삼천리, 한라산 백두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 뭘 드러냈다고? 전체 드러냈다, 이거. 이해되니? 이게 대유법. 오케이?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예시로는, 자, 우리 예비고 2학년 학생들은 배웠어. 우리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오는가? 이 들판. 우리 대한민국의 들판이 얼마나 많아, 그치? 그런데 빼앗긴 들이라는 부분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부분을 통해서 일제강점하에 우리 조국, 그치? 부분으로서 전체를 드러내고 있더라. 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화류법과 은유법 나와요. 자, 화류법은 자,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다. 즉, 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결국 무생물에다가 이게 대상이다. 무생물에다가 생물인 것처럼 표현, 즉 뭐를 부여?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은 헐헐헐 기술 치는 청산 푸른 산 동그라미. 자, 윤성아, 푸른 산은 무생물이야, 생물이야? 불안산이요. 무생물. 산은 무생물. 그치? 동물, 인간 빼고는 우리 문화에서는 다 그냥 무생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 뭐야? 헐헐헐 뭐야? 그래, 여기 이 깃이 여기서는 뭐라고? 날개야, 날개. 알겠지? 그래서 날갯짓을 하는 이라고 하잖아. 근데 날갯짓을 하는 건 우리가 뭐야? 그냥 뭐 조류 같은 거지. 이 생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활활활 깃을 치는 청산에는 무슨 법? 활유법이 사용되었다. 이해되나? 자, 그리고 밑에 의인법인데 의인법 자, 사람 아닌 대상 동물 빼이. 이게 대상이야? 사람처럼. 그렇지. 자, 사람이 아닌 대상애가 인격 부여라고 돼.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속성을 부여한다는 거야. 인간만의 속성. 인간만의 속성 쉽게 얘기하면 뭐 있을까? 결국 사고 인지 능력입니다. 우리 집 뽀삐는요 똑똑해가지고 배가 고프면 6시 딱 되면은 그죠? 뭐 자기 밥그릇 앞에 가고 그 정도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만의 속성, 그치? 사고, 고차원적 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처리하자고. 우리 집 뽀삐가 6시에 밥 처먹는다고? 사람 같다, 이런 표현.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샘물동을 뺐잖아. 자, 그리고 혼자서 웃으며 간다라고 돼 있거든. 자, 웃으며 물자. 쌤, 우리 집 뽀삐도 웃는데요? 너거지 뽀삐가 웃는 건 그냥 짖는 거고 너거지 뽀삐가 우는 건 그것도 그냥 짖는 거야. 그지? 새들이 운다라고 표현해. 새들도 그냥 뭐 지저귀는 걸 우리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웃고 울고 그치? 하는 건 다 인간만의 속성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샘물이 뭐하다? 샘물이 자, 사람과 같은 지금 속성을 가지고 있다. 표정. 맞죠? 그래서 사고 인지도 표정도 그치? 넓게는 넣을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문제는 왼쪽에 우리 그 보라색 꽃 그림 한번 볼래요? 설명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류와 의인이라는 게 자, 사실은 이게 상하관계로 좀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의인법이 아까 우리 대상이 사람이 아닌 대상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것에 지금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면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닌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1번. 자, 아까 진짜 우리 그 예문처럼 그치? 자, 샘물. 무생물이잖아. 그치? 무생물이 그 사람이 아닌 대상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2번 봐봐. 2번은 뭐가? 동물. 그렇습니다. 생물인데 사람이 아닌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화류법이 상위 개념이고 의인법을 하위 개념, 하위 범주를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왔거든. 그런데 금방 내가 지금 적은 우리 1번은 자, 화류 안에 그 바운드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런데 2번은 이 지금 바운드에 들어가면 안 돼요. 화류는 다시 뭐라고? 무생물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한단 말이야. 근데 의인법 2번의 대상은 이미 생물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니? 그래서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무생물이, 그치? 자, 사람의 속성을 가졌다면은 그때 그 의는 넓게 화류도 가능하다고요. 그치? 그런데 다시 동물에다가 사슴이 슬피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자. 그거는 화류법일 거 아닐까? 그건 화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사슴 자체가 생명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만의 속성을 그것이 부여한 이 2번 의인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화류가 안 되고 그냥 단순 의인으로만 처리가 돼야 된다. 그치? 근데 아까처럼 어디 샘물이 혼자서 웃으면서 간다는 이거는 화류도 전제를 한 의인법이 된단 말이지. 대상이 무생물이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화류는 무생물에다가 그치? 생명력을 부여하는 건데. 그치? 의인은 낫 인간에다가 그치?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이 낫 인간을 우리가 무생물로 잡을 것이냐. 즉, 자, 생물인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잡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범주가. 이제 셈 앞에 물결 붙인 것은 낫 기호입니다. 낫 기호.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람 아닌 것에다가 사람 속성 부여하는 건데 이게 그치 이 대상이 무생물이면은 화류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물이면은 화류가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아까 샘물이 웃으며 그런다. 요거는 뭐도 된다. 화류도 되고 의인도 된다. 맞지? 자, 그런데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그치? 근데 사슴이란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슬피 운다라는 거지. 이 표현은 지금 이제 단순 인간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때는 요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는 합시다. 그래서 자, 의인법이라고 다 화류법은 아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변화주기인데 아마 변화주기는 여러분 내신 공부하거나 할 때 또 가장 많이 나온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강조 효과를 주기 위해 변화를 주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역설법. 숫자가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 그러니까 쌤이랑 요거 제 정규 수업도 하고 한 친구들은 자, 쌤이 어떻게 표현할지 알 거야. 역설법이란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 말인즉슨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응. 자, 겉으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속, 즉 그 속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면적이라고 읽을게. 자, 이면적으로는 새로운 뭐를 담고 있다고 진리,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법. 그때 뭐 새로운 진리, 진실은 뭐 작품의 맥락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봐봐.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결별 요거자 우리가 A라고 한번 적어봐봐. 이룩하는 축복의 나대이 한번 적어봐봐. 즉,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면은 금방 우리 진술에 따르면은 표면적인 자 진술이 모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때 모순을 셈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크게는 정서적인 그치 상황의 모순 또는 말 그대로 상황적 모순으로 나눠서 표현할 건데 이때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뭐 되는 반대되는 무언가가 뭐 되어 있다고 하나의 구절에 짬뽕되어 있는 거. 자, 윤성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은 니 뭐 줄래? 음료수 줄래 안 줄래? 줄래요. 어떻게 줄래? 그냥 혹시 음료수 원하냐? 봐봐. 그러면 윤성이는 안 줘야지 못 주는 거야 사실은. 왜? 자 봐봐 윤성아 따뜻하다 A로 잡아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는 뭐가 돼? 따뜻하다에 반대되는 무언가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아이스는 없단 말이야. 뜨거운 얼음이 있는데요. 몰라 하는 그런 거는 우리 문학에서 내놓치자고. 그지? 요즘 뭐 따뜻한 얼음 있다고 하긴 해요. 네, 넘어갈게. 진짜 이런 지금 상황적으로 그지 공존할 수 없는 것들끼리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예시 봐봐. 자, 결별이라는 결국 이제 헤어짐이라는 것은 무슨 정서를 유발할까? 슬픔이라는 정서, 감정을 유발할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슬픔. 그런데 슬픔이 이룩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이 축복이란 긍정적 정서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정서적 모순이라는 것은 긍부정의 정서가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정, 순서는 바뀌어 상관없지. 그래서 자, 슬픔 우리가 A로 잡았을 때 축복은 나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상황적으로 모순이 있는 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 이제 작품의 맥락에 따라서 이면적으로는 그것이 뭘 가진다고? 새로운 진리를 갖는데 밑에 작은 글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결별해주는 영혼의 성숙이라는 의미. 그렇지.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프고 그렇지 인생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 절망을 느낄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 굳어지고 그치? 뭐 세살이 돋고하면서 그런 아픔을 이겨낸다면 또 다른 사랑을 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이런 슬픔이라는 것이 그치? 우리 인간의 뭐 성숙 또는 발전의 계기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이면적 의미를 진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맥락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설하면은 형식적으로 그치? 겉으로 드러나는 자 형식적인 어떤 진술이 모순이 있다. 요것만 빨리 찾아. A와 나대의 관계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밑에 반어법. 반어는요, 나타내고자 하는 원래 의미나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 즉, 제 겉으로는 자, 위에 표면적인 진술이 그치? 반대로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즉, 진심과는. 그러니까 자 원래의 의미할 때 이 원래가 바로 이면적 의미에 숨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우리는 자 이것도 자, 표면적, 이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자 의미가 모순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적이란 내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논리적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말은 됩니다. 그치? 하지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이 되는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실질적, 즉 이면적 의미와는 뭐하는 관계라고? 반대가 되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역설은 겉으로 드러난 진술, 구절에서 반대가 붙어 있는 것이고 반어는 의미상 지금 드러난 말이 그지 의미상 실제 의도와는 반대가 되는 뜻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식적 반대고 의미적 반대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면적인 의미는 그지? 자 표면과는 반대가 되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럼 이제 예문 한번 봐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러니까 뼈에 저린 생활 슬퍼도 좋다? 아니지 뼈에 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풍부하면 좋겠고 그죠? 풍족하면 좋겠고 여유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슬퍼도 좋다라는 말은 그치? 슬퍼서는 안 된다. 슬프지 않고 싶다라는 것을 슬퍼도 좋다라는 거 이것만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저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수용의 맥락에서 말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것이 의미와는 반대되는 의미가 실제 의미라는 것을 이거는 그래서 맥락을 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신석정 시인의 작품인데 자 어쨌든 이게 이 반어는 위에는 역설보다 찾기가 훨씬 어려워. 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를 해서 이게 진짜 화자의 진짜 반응이 맞는지 그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 그래서 이 반어는 우리 또 가까운 예로는 뭐를 많이 드노? 우리 엄마가 반어의 사실은 거의 권위자입니다. 내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 그치? 방학이라고 좀 늦게 일어났어. 엄마가, 내가 분명히 늦게 일어난 걸 알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십니까? 윤성아, 엄마가 8시 일어나고 있는데, 윤성이 9시 일어났어. 엄마가, 참 일찍 일어났다. 는 칭찬하는 거야? 혼내는 거야? 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맥락을 봐야 된다고. 이 맥락 잘 고려하지 못하면, 엄마, 신데? 그래도 일찍 일어난 건가? 잃어버리면, 눈치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치? 엄마 속 터져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그치? 진술이 드러납니다만은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 말은 거짓말이더라. 그리고 맥락 고려를 반어는 잘해주셔야 돼. 다시 역설은 형식, 그치? 반어는 맥락, 즉 의미.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내신제 시험에 역설과 반어의 외부 지문 문제가 나오면은 반어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반어는 내용을 맥락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설은 그래 우리가 A와 not A와 그치? 이 관계만 잘 도식만 잘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면 반어는 맥락. 그래서 어쨌든 연습 문제에 반어 문제도 몇 개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요 반어 역설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의법 다시 그래서 누구나 다 알거나 예측 가능한 사실은 뭐의 형식? 의문문의 형식 또는 의문문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자 독자 스스로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한다. 즉 누구나 다 알거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니까 의문의 형식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단정적인 평서 또는 자 감탄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 시에 드러난다면 설의법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지금 만약에 우리가 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렇지? 아직 한 우리가 5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50분 남았지만 50분이 아니라 사실 남은 시간이 5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평서잖아요. 그치?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활용한 단정, 평서, 감탄의 기능을 하는 자 표현법은 설의법. 밑에 보세요. 이거 신경림 시인의 작품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나? 가난해도 외로움이라는 것이 인간 본연의 감정을 안다 이거야. 다만 여기 지금 산업화 시대를 제 배경으로 한 작품이거든. 먹고 살고 그것이 일하느라 바빠서 우리가 인간적 이제 이 본연의 감정조차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근원적 감정을 가지고는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을 참 이제 영위하고 그죠 표현하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그죠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신경림 시인 작품 하면은 산업화, 그지 또는 농촌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다음 밑에 대구법. 자, 이 대구법은 우리가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밑줄하고 1번. 자, 이거 조건 얘기하는 조건. 자, 그다음에 대응 구조 밑줄 2번 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장 구조의 반복은 지난주에 했어요. 뭐와 뭐의 반복? 뭐와 뭐의 반복? 조사나 어미의 반복. 그치? 조사는 은는이가, 을는, 이런 것들. 그치? 어미는 뭐야? 비읍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을 형식적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2번의 대응 구조는 내용적 조건이라고 하자고. 이때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 구절들이 의미상이라고 적을게. 의미상, 유사, 오와 또는 대조의 관계를 취했을 때 대응 구조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조가 지금 한 편 들어가 있는데요. 봐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봐봐. 들 동글빼기 쳐봐. 그 다음에 어떠하지? 자, 동그라미 쳐. A 한들 어떠하며, 그치? B 한들 어떠하리와 같이, 그치? 뭐 반복이야? 조사어미 문장구조 반복이지? 플러스, 봐봐. 이거 지금 우리가 하여가, 이방원이가 정봉주, 그치? 아저씨한테. 봉주 아저씨. 사실,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게, 그치? 나라가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고려에서 하든, 조선에서 하든, 우리 이상을, 그치? 펼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고려인들 어떻고 조선인들 어떻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건 무슨 관계인 거야? 어디 국가, 그치? 이런 이 형식, 폼, 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뭐하는? 추구하는 알맹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포장하는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의미상 뭐의 관계? 유사의 관계로 묶였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대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대구법이 아니고 대구법이라고 하잖아. 그치? 대꾸는 기본적으로 뭐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된다. 맞지? 너희들 말대꾸라는 표현도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첫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끝나면 이거 대꾸법이 될 수가 없다고. 이것에 뭐지? 대응하는 다른 구절 탕하고 치고 나와야 대꾸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대꾸는 기본적으로 문장구조 반복 플러스 의미상, 내용상으로도 유사대조 관계를 취해야 된다. 웬만한 고전 시간은 대꾸법이 다 나와요. 현대시는 요 문장구조의 반복 요 정도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고전 시간은 대응 구조까지 취해서 대꾸법이 나오는 경우가 절대 낮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도치법 나오는데 도치법이란 요거 하고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예제 연습 문제 있잖아. 잠깐 하실 거예요. 자, 도치법은 이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을 뭐 한다고?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정상적 문장의 어순은 뭔가 우리 국어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꿔놓냐면 서술어는 앞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뒤에 앞에 있던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 목적어나 그치? 또는 부사어 구 따위들을 뭐 한다고 뒤로 빼서 얘네들을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얘 한 볼래? 이제 바라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원래는 뭐였다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 구를 뭐 했다고? 뒤로 빼버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이 눈길을 이라는 지금 그 대상, 눈길을 보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눈길을 바라봅니다 하면은 바라보는 이 상황에만 이제 주목이 좀 되는 것이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포커싱이 좀 덜 맞춰진단 말이야. 근데 뒤로 빼버리니까 눈길과 같은 것이 대상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된다는 거야. 이 도치법. 오케이? 그래서 서술어가 앞에 있고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 목적어구나 부사어를 뒤로 빼버린다. 그치? 이런 패턴들 도치법.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변화 주기였고 자, 뒤에 오른쪽에 29페이지에 예제, 개념 연습하기 하고 조금 쉴게요. 자, 그래서 01번 문제. 자, 봐봐, 이런 것들. 자, 껍데기는 가라. 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럼 껍데기는 지금 수로 봐봐. 가라. 끄져라. 그죠? 화자가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봐봐. 모든 또 세고치는 하고 또 봐. 공통서술어지? 그러니까 껍데기랑 세고치는 화자가 거부하는 무언가. 맞아? 자, 그런데 밑에 세 번째 줄. 향기로운 흙가슴은 뭐라고? 남아라. 그럼 자, 윤서가 거부 반대 뭐야? 화자가 흙가슴을 지향한다 또는 추구한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지? 우리 정서 태도할 때 했잖아. 맞죠? 그래서 흙가슴 넣으면 되고 우리 아까 대유법쌤 아까 설명드렸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치? 요 시어들이 한반도를 가리키다. 그래서 이 신동엽 씨의 껍데기는 가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외세의 어떤 이제 이 간섭들, 그치? 이런 것들이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치? 외세는 외부 세력, 그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우리가 자주 통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저런 껍데기 지금 뭐야? 허위, 위선, 가식, 그치? 또는 우리를 지금 올가매는 이런 이제 외부 세력, 그치? 을 얘기하는 것이고, 흑가슴은 우리의 뭐야? 진짜 우리 그 민족의, 그치? 우리가 흔히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가진 어떤 한민족적인 정신, 이런 것들. 요거를 위해서 우리 자주 통일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한번 볼까요? 자, 봐봐. 자, 그러면은 1번에 자, 풀 동글빼이. 자, 2번에 바다 동글빼이. 그 다음에 3번에 어둠 동글빼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고? 다 무생물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무생물이니까 다 뭐다? 지금 울었다 물결, 달아나다 물결, 나타 물결. 어쨌든 이건 다 지금 뭐라? 생명이라면 할 수 있는 거라. 이제 생명력이 부여된 거라. 다만 여기서 요 셋 중에 자, 울었다. 아까 내가 웃다, 울다는 사람이 하는 거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도 된다. 세모가 의인법 안 될 수 있는. 그렇지. 아까 대상이 사람이 아닌 대상이 이게 뭐 생물이면은 화료 안 되겠지만은 무생물이니까 화료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아나는 건요, 달아나는 거 뛰어가다 뭐 달아나다가 말 그대로 지금 뭐 도망치다 내지는 뭐 뛰어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지? 요거는 이제 뭐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뽀삐를 잡으려고 했는데 뽀삐가 내 품에서 달아났다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치?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포유류, 그치? 뭐, 말이나 이런 다 낳습니다, 새끼들은. 맞죠? 그래서, 화류. 자, 그 다음 밑에 03번 봐봐. 자, 역설법이 사용된 구절. 자, 사랑을 위하여서는 사랑 밑줄 A. 그럼 자, 윤성아, 사랑의 반대 어딨어? 이별 밑줄 나대. 그럼 요거는 뭐다? 정서적 상반관계의 모습. 그치? 이것도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래, 아까 비슷한 거야.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그치? 헤어짐 필요하다는 것은 뭐다? 정신적인 어떤 성수, 그치? 이런 것들이, 그치? 이별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응. 자, 그래서, 역설법 사용된 구절을 찾으려면은, 요렇게 찾으면 되겠죠? 괄호만 칩시다. 다 적기 귀찮으니까. 다음에 04번에 봐봐. 자, 그래서, 시우야, 우리 이거 내신에 공부했다. 잉? 자, 이거 무슨 법이야? 요 구절에 나와 있는, 나오기가 겨우 가실 때, 이별할 때는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답니다. 무슨 법? 진짜로? 예. 죽어도 그냥 이별할 때 눈물 안 흘리겠다는 논리적인 진술은 되는데. 내면적. 무슨 내면적? 이거 무슨 법이었어? 민준아, 이거 무슨 법이었어? 이거 반어잖아, 반어. 나가면 되자, 시험 끝났다가. 예? 반어잖아요, 반어. 이제, 이별할 때 안 울 수 있어. 이제, 논리적인, 그지? 모순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진심은 결국 뭐라고? 안 울겠단 말은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집에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릴 거라고. 너무 슬펐어. 그치? 응. 자, 그럼 여기서, 자, 1번에, 님은 같지만 A 잡아봐. 자, 지훈아,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A와 무슨 관계야? A와 나대의 관계야. 이미 갔는데 보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가지 않았단 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법이라고? 역설법이죠. 역설법. 이해돼? 그래서 요거 역설법은 이제 우리가 뭐야? 맥락을 통해 새로운 진리. 그래서 우리 민준아, 우리 수업 중에 공부했다. 님은 물리적으로 내 곁은 떠났지만 님은 어디에 여전히 남아있다? 내 내면에, 내 마음에, 그치?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이런 뜻이. 그치? 이런 우리 정규가 저렇게 공부할 거야. 자, 그리고 오늘도 현재, 어제도 과거 아니 잊었단 말이야. 그럼 먼 후일 뭐야? 미래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논리적 사고 이제 유추를 해보면은 현재도 안 잊었고 과거에도 안 잊었으면 미래에도 뭐 있을 거라고? 미래에도 잊지
안 왔을 거라고. 그런데 잊었다라는 뭐 해버렸어? 거짓된 진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도 그치? 잊지 못했는데. 당연히 미래도 잊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그치? 말은 됩니다만 이면적 의미와는 그치? 반대되는 거짓된 진술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정도 구별은 할 수 있으면 좋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강조, 뭐 상징 요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그 34페이지에 객관적 상관물 매개물 여기까지 딱 할 거거든요. 조금만 쉬었다가 표현법들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강조 어디 끝을 냈고 끝을 내네. 변화 끝을 냈고 이제 강조로 넘어갈게. 30페이지에 자, 한번 강조하기는 사실 쌤이 아까 뭐 변화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할 개념들은 아니고 일단 뭐 1번에 과장법에서 실제보다 자 봐봐. 너희들이 더 크게 많게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많이 간과한다고. 작게 적게. 이제? 그러니까 밑에 예문 한번 봐봐. 자, 대동강물은 그 언제나 마르겠는가? 그러니까 즉 강물이 지금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마르지 않냐면은 저 강물에 이제 누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보태지기 때문에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결국에 봐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다 아주 작게 지금 이제 작은 어떤 대상을 그지 이렇게 크게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풀린다라는 게 작은 것에서 크게 하는 것도 부풀리는 거고, 그지? 오히려 큰 데서 그지 작게 만드는 것도 그지 이렇게 지금 축소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이거 과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점층법은 점점 더 이제 뒤로 갈수록 크고 강하게 표현. 자, 옆에 적으세요. 반대 개념. 점강법이라고 해서 점강법. 자, 이 점층이 더 크고 강하게니까 점강은 점점 더 약하고 더 작고 약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산에서, 그지? 자, 나무,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래, 그지? 그 다음에 뭐 공기. 뭐 이렇게 가면은 점차 지금 작은 대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맞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점강법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점점 더 작고 약하게. 그지? 더 작고 약하게. 자,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자,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니까, 그치? 그 지금 시련과 그치? 어떤 고난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원래 요 정도 누웠다가, 발목까지 누웠다가, 발밑까지 누우니까 이제 누움의 정도가 지금 심해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점층법이지. 됐지?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하니까 보기 편하지, 그치? 자, 그 다음 비교, 대조는 어쨌든 비교는 자 비슷한 것들끼리 그치 견줘보는 것. 대조는 서로 상반되는 걸 그치 견줘보는 것인데 일단 뭐 요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최소 몇 개? 2개 이상 나와줘야지, 그지? 비교하려면 봐봐. 너의 넋은, 그지? 수녀보다도 외롭다. 그러니까, 너의 넋을, 그지?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수녀라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수도승으로서, 그지? 속세와 절연하고, 그죠? 사람, 인간적 감정도, 그지? 어쨌든 버리고, 사행 감정도 버리고, 수련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수녀보다 더 외롭다고 비교를 하려면 어쨌든 2 대상이 최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조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그래서 밑에 눈하고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그치?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작품인데 아버지가 그치? 어린 아픈 화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눈보라가 그치? 치는 밤에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단 말이야. 약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차가운 이미지의 눈과
따스한 이미지의 산술 붉은 RR도 있고, 그 다음 봐봐 또 흰색이라는, 그치? 그리고 붉은색이라는 색깔도 대비함으로써, 그치? 선명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자, 색채 대비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함을 강조한다. 그치? 왜? 봐봐. 자, 윤서가 하얀 눈밭에 붉은 잉크 한 점이 딱 떨어졌다 생각해봐. 눈에 잘 띄어 안 보여? 눈에 잘 띌까 안 띌까? 눈에 잘 띄지. 하얀데 붉은색이 떡 하고 떨어지면 그치 얼마나 딱 눈에 띄겠어. 거슬릴 거 아니야. 하얀 순백에 그치 이미지 속에 붉은 게 탁 하나 박혔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그치 눈 속에 그치 아버지가 붉은 그치 그리고 아버지가 또 누구 아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치 부정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 이 뜨거운 어떤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 알겠지? 그리고 색채 대비 일단 선명한 이미지가 일단 디폴트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연장되면 뭐도 가질 수 있다? 의미적 대립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왼쪽에 눈은 지금 뭐야? 그래, 시련 고난이었다면. 그치? 붉은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치? 고난 사랑, 의미적으로도 대립. 근데 요거는 디폴트는 아니에요. 색채 대비라고 무조건 다 뭐는 아니라고? 의미적 대립은 아니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유치한의 깃발, 그치?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거지? 우리 백로 이런 어딘 나왔잖아. 푸른과 하얀색은 의미적 대립이었어? 아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미지의 부각을 위해서 그치? 사용됐을 뿐이지. 의미적 대립은 아닙니다. 일단은 선명 띄워두시고 의미적으로 대립되는지는 나중에 맥락을 통해서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자, 개념어들, 물론 뭐 숙지하고 암기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 연습 예제 문제에서 보는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본인이 전문 같은 거 확인하고 싶으면 한 번씩 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도 공부야.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개념어에 주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략되고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전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제 맛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반복은 말 그대로 비슷한 문장, 그치? 식구. 자, 이런 것들이, 리피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 운율 형성이고, 그 다음에 열거도, 그치? 어떤 소재를, 그치? 이렇게 쭉, 병렬하는 거, 나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영탄 별표. 또 이제, 시우가 영탄 잘하잖아, 그치? 영탄은 우리 탄 두 개란 말이에요. 자, 무슨 탄? 감탄과 탄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탄이라고 하면은 감탄, 그래서 요즘 말로는 파스티브, 그치? 자, 즉 결국에 무슨 상황이야? 위에, 자, 기쁨, 놀라움, 감동, 그치? 뭐 깨달음, 그치? 이런 지금 긍정적 상황일 때는 감탄의 영탄인 거야. 근데 감탄법 이렇게 쓰진 않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들을 묶어서 영탄인데 이게 긍정적 상황이면은, 그 영탄은 감탄의 영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슬픔, 공포, 두려움, 그치? 뭐 말 그대로 한스러움, 그치? 이런 것들이란 뭐겠어? 한탄의, 그치? 부정적 영탄으로 봐야지. 안 그래? 그래서 영탄법, 한탄적 어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감탄이든 한탄이든 우리 문학에서는 영탄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다만 맥락을 봐봐. 그럼 여기서 감탄사, 그치? 영탄법 나왔는데, 자, 이건 감탄사나 감탄의 어미를 쓰니까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때 요게 또 맥락을 좀 드리면 자식이 죽었어요. 작가의 자식이. 그래서 이게 이제 너가 작가의 자식, 이제 산새처럼, 그치? 산새는 산이나 그치? 이제 이 나무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허망하게 또. 그렇게 날아갔구나니까, 그럼 자, 지훈아. 이 자식이 그치? 산새처럼 허망하게 내 곁을 떠나갔어, 부모 곁을. 그러면은, 한탄의 영탄이다. 그치? 이건 되게 네거티브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 어쨌든 다 뭐라고? 영탄으로 묶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긍이냐 부냐 이거는 구분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는 뭐뭐구나. 고전시가에서는 뭐뭐도다 또는 뭐뭐로다 이런 식의 표현들 또는 뭐뭐할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뭐뭐도다, 뭐뭐하도다.
즐겁도다. 그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밑에 상징인데, 자, 상징은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봤던 비유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구별을 좀 하는 편이어서 왼쪽에 아마 그 보라색 꽃 그림에 보면 그지 비유와 상징의 차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비유는 우리가 원과 보조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 그치? 사과 같은 내 얼굴처럼, 그죠? 자, 비유에서는, 자, 지구 은유가 대표적이니까 1대1 대응이라면은 상징은요, 보조가, 자, 원관념이 일단 나타나지 않고, 보조가 나타나는데, 보조만. 이 보조가 한 개고, 원관념은 나타나진 않지만은, 이 원관념이 몇 개? 숫자 1. 많은, 그치? 1대 다의 관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1번은 X 치세요. 1번은 몰라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 상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내신 같은 거 할 때, 이 작품에서, 이 작가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할 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징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봐봐. 관습적 상징. 자, 아까 관습적 상징, 아까 쌤이 아까 구두상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습이랑 굳어지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즉, 어떤 문화권이나 시대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그 내용이 굳어져. 보편화된 거란 말이지. 다만 그 전제가 어떠한 문화권이나 어떤 특정 시대에서 쓰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류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나무를 딱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지도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동양 문화권에 익숙한 것이 관습 화자인 것이고 서양 문화권 화자들은 소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도를 떠올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굳어져 보편화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 쌤이 표현하게 나는 이걸 클리셰라고 하거든. 우리 클리셰가 영화 기법이긴 한데 영화 용어긴 한데 뻔한 소리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어제 신하의 상황이야. 근데 임금이 지금 뭐야? 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지 자꾸 독선을 부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했어. 그랬더니 임금이 그지 약간 미쳐가지고 나를 누벼보냈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임금을 뭐야 원망하지 않겠어. 저기 있는 저 소나무처럼 고든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겠어.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 늘 봐오던 클리셰라고. 뻔한 이야기. 맞지? 충 아닙니까? 충. 맞지? 그러니까 이런 클리셰 반응이 좀 좋아야 된다. 문학을 할 때. 맞죠? 뻔할 뻔자들이 있거든. 그지? 자, 그래서 요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암기가 좀 돼야 되는 거라면, 아까 우리 원형적 이미지 혹시 기억나나? 그 원형적 이미지, 다른 말 우리가 원형적 또 상징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역사, 종교, 신화 등의 되풀이더 나타나 다시 인간의 무익 속에 내재되어서 이어져 내려온 보편적인 상징으로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야. 이제, 시대도 공간도 초월해서 전 인류 공통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 의미라면 원형적 상징. 그래서 밑에 예문에 우리 해야소사, 박두준의 해라. 그래서 이 해가 떠오르는 상승적 이미지면서 떠오르니까 밝음을 가져다주고 광명, 희망, 생명. 우리가 태양 없이 못 살거든, 생명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좀 머릿속으로 광명, 생명, 희망,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른다면은 이것은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상징이 된다. 그리고 아까 상징은 보조관념만 드러나고, 그치? 해만 드러나고, 이런 지금 광명부터 생명력, 희망이 텍스트에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있다고. 그치? 다만, 그런 원관념이 지금 몇 개야? 2개 이상. 즉, 다 아닙니까? 다. 이제 만을 닫자. 그래서 상징은 비유와 다르게 1대1이 아니고 보조가 1이고 원관념이 다인 관계다. 그치? 라는 점. 그 외에도 작가 우리 물 같은 것들, 잠깐 예를 들면, 물 하면 정화, 순수, 생명, 그치? 그다음에 깨끗함, 그치? 고결함, 등등등. 그죠? 또는, 이게, 죽음도 있다? 자, 민준아, 우리 기말고사 때 공모 도화가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 충만한 사람, 그래, 물을 건너버렸네, 이별. 그런데 물을 건너다, 그치? 돌아가셨네, 죽음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조건 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딱 물 하면은, 그치? 이런 죽음. 그러니까 우리 물이 또 무서운 게, 우리 바다라든지, 그치? 한번 범람하거나, 그치? 해일이 불어버리면은, 지진이라든지, 그치? 이런 어떤 자연현상처럼 보다 훨씬 더 무서울 때가 있어, 물이. 그치? 그래서 물이 또 죽음의 이미지도 있고, 그치? 소멸. 그치? 상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 인류 보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풋 해두면 좋다 이거지. 이제 필요한 상황에 맥락에 맞게 여기서의 물은 지금 다 휩쓸어 가버리네. 그럼 요거 때 이 원형적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파괴와 그지 뭐 소멸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나 보다. 그래서 아웃풋 꺼내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물은 내가 알고 생명인데 생성인데 왜 죽이지 왜 없어져 이지랄. 많이 알고 있어야 꺼낼 수 있다. 알겠지? 뭐 불도 마찬가지. 불도 우리 봐. 이것도 사실 생명이야. 탄생. 뭐 불의 어떤 탄생 신화 같은 거 보면 그치 뭐 훔쳐와가지고 막 쓰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가 그래 이제 뭐 면역이 좋아지고 영양소 섭취가 늘어나니까 사람의 수명이 뭐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막 한다면 뭐 생명 탄생 그리고 뭐 열정 그치 뭐 등등등 있습니다. 다만 또 불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아마 이게 먼저 떠오를 건데 뭐 파괴 그치 뭐 소멸 그치 뭐 상실 맞습니까? 넣어두면 좋다 이거예요. 그치? 뭐 바다도 좋고. 그러니까 바다도 이제 보면은 물에서 파생된 거겠지만 어쨌든 바다는 또 보면은 어때? 넓어요. 포용. 그치? 다음에 또 뭐 보면은 다 보듬습니다. 이타. 그죠? 배려. 이것도 정화도 있다. 뭐 자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스스로 정화. 등등등이 있고. 다만 이것도 물의 이미지랑 그치 연장이 된다면은 이것도 뭐 죽음, 상실, 소멸, 그치? 여기 있단 말이야 파괴.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입력해두자. 알겠죠? 다만 자 이거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거라면은 관습은 우리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 이제 입력을 해주면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내가 영숙이랑 헤어지고 그죠? 자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그치? 창밖에 귀뚜라미가 끼뚤끼뚤끼뚤끼뚤 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귀뚜라미 참 쉽지 막 거슬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영숙이랑 헤어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 하지만 더라 귀뚜라미가 지금 자 귀뚜라미 말 그대로 소리를 낼 뿐인데 그치? 내가 지금 귀뚜라미에 자 이렇게 이런 일 더라 내 마음처럼 그치? 이렇게 우는 놈은 울어주는 놈은 저놈밖에 없구나 라고 뭐 한다고 우리는 가을밤 귀뚜라미의 저는 청각적 그치 저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 센치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이미지를 끌어낸단 말이야.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뭐 관습적 상징이에요. 맞지? 나 지금 임 없이 그치 임이 지금 없단 말이야. 혼자 사는데 귀뚜라미 처량한 울음에다가 그치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죠 고독함을 드러낸다. 딱 클리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게 탁탁탁탁탁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한번 볼까?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자 나의 무덤 앞에는 차가운 빗돌 자 동글빛 자 그리고 뒤에 수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세우지 말라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시우야 차가운 빗돌은 우리 화자가 바라는 거야 바라지 않는 거야? 바라지 마. 그래 세우지 말라고 그지 말리고 있잖아 그지 부정.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거부하는 거라고 합시다. 맞지? 근데 밑에 내 무덤 주위에는 노오란 이런 시적 허용이겠네. 어쨌든 노란보다는 노오란이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하잖아 그치? 자 해바라기를 자 물결 심어달라. 그럼 지훈아 이거는 소망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자 요놈들의 이미지를 보니까 차가운 빗돌은 뭐야?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비석 그치? 죽음의 이미지라면 해바라기는 뭐야?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며 그치? 이렇게 살아가는 열정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차가운 빗돌을 생명력을 의미하는 해바라기하고 그치? 자 대조해서 나는 뭐야? 뭐 죽어서 내가 무덤에 묻히지만 그치? 죽음 이후에도 뭐야? 나는 이런 지금 뭐 죽음을 그치? 이렇게 상징하는 것보다 죽음을 어떤지 따르는 것보다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걸 그치? 표상하니까 오라고 봐요.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로만 보시더라도 그치? 이렇게 의미적 관계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 하나 또 추가를 해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무슨 형 어미? 명령형 어미거든 그치? 이 명령이랑 결국 남에게 지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뭐야? 내가 이루고 말겠다 내 마음을 관절시키고 말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의지하고 연결해야지. 자, 혜인아 의지가 무슨 뜻이었다고?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의지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차가운 빛도 절대 안 돼. 노란 해바라기는 꼭 해줘. 그러니까 그지? 의지자. 이해돼? 자, 그 다음 밑에
06번에 그래서 조지훈의 승무 제목 설명할게. 스님이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들 딱 내가 스님이 추는 춤 하고 본문 넘어가면 이것은 지금 뭐야? 춤을 추는 지금 뭐 상황에서의 지금 뭐 그 대상의 뭐 옷 매무새에 대한 뭐라고? 그리드 표현한 건 뭐라고? 그리드 표현한 건 뭐라고? 묘사. 그치? 그래서 소매는 기니까 이렇게 좀 손을 들었겠지. 이제 하늘을 넣을 거죠. 그 다음에 돌아설 듯 날아가며 휘청했겠지. 그러니까 뒤에 지금 뭐야? 양말, 버선. 이제 이런 것들 보이고. 좀 묘사해서. 자, 마지막에 이어라고 하니까. 자, 그럼 이 묘사하고 그 묘사된 춤 사위를 보면서 윤성아, 화자는 감탄하고 있나? 한탄하고 있나? 감탄. 감탄이니까 영탄. 그렇지. 그 모습이 얼마나 뭐 경건하고 예쁘고 곱겠어. 안 그래? 이미지 한번 잘해봅시다. 알겠죠? 밑에 07번. 자,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밑에 채워볼게. 괄호를 보면 바로. 자, 눈은 우리가 작품에서 여러 작품들에서 이런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들이 순수, 순결, 정화, 그치? 이런 이미지도 많이 씁니다만은 자, 지금 눈 내리고 할 때 이 작품은 지금 누구? 이육사 시인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언제란 뜻이야?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눈이 내린다는 것은 저런 순수, 깨끗, 정화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혹독하고 차갑고 그치 실현의 순간으로 봐야 된단 말. 그러니까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 즉 힘겨운 현실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 현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다 좀 견지해 두셔야 됩니다.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김수영 시인의 눈이란 작품,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할 때 그 눈은 생명력 가득한, 그리고 우리 어떤 불순함을 뭐 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첫 번째 긍정적 이미지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작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이 시의 해석이라는 것은 지시적 의미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여러 의미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맞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내역이 가난한 노래씨를 뿌려라는데 뭐가? 매화씨를 뿌리겠다는 거거든. 이 매화씨는 결국 이제 뭐다? 매화향기 적시면 되고 결국 뭐야? 관습적 상징하고 어울리는 거지. 매화가 아마 이제 다음 달이지, 그치? 다음 달 또는 3월 초쯤에 이렇게 핍니다. 보통. 그래서 늦겨울, 초봄에 이렇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고 그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지조절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내가 간단히 좀 설명드린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니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아직은 지금 이제 국권 회복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뭐 할 수 있게끔 가질 수 있게끔 내가 그런 독립의 토대를 마련해 두겠다라는 것을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명령형이지만 이거는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뭐 다짐, 자기 희생 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비록 자신은 광복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제 광복을 맞이할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지 초선 마련해 두겠다. 육사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정적이고 그렇지 좀 강인한 느낌을 좀 준다. 좋아요. 자, 그리고 뒤에 수능 대비하기는 다시 요거는 자 우리가 개념을 다 끝을 내고 풀어봅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34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 2번 오늘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소재와 관련된 개념에서 객관적 상관물 나오자. 객관적 상관물 펼칩시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지금 개념 보시면은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작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 요게 지금 그런 메인인 거야, 그치? 이게 지금 목적이야, 이거 표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구체적인 사물을 가져와서, 그치? 그것을, 그 감정, 생각을 뭐 한다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해야 되는데 사슴이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해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자 이럴 때 크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야. 화자를 대신하는 대리물하고 감정이입을 바로 밑에 있을까? 요거 1번이라고 매길게. 화자 대신하는 대리물하고 감정이입은 같은 말이니까 이거 자 체크.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거나 고조시키는 요걸 2번이라고 합니다. 정서 자극물.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촉발이라는 단어는 환기 또는 유발이라는 단어.
그래서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야. 불러일으키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날개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하나 표현되어 있을 거야. 도시. 자, 우리 그 보라색 지금 꽃 보시면은 그치? 객관적 상관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왼쪽 그림에 따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지금 저기 인덱스 1번의 뜻이 바로 감정이입의 뜻이에요. 감정이입. 그래서, 자,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그치, 자,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물이 의인법이 사용이 돼.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그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에서 사슴에 우리가 슬피 운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 그래서 초혼이 대상이 죽어가지고 그 대상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애타게 부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시예요. 그럼 다시 사슴 동물 빼 한번 쳐봐. 적어놓고 그리고 슬피 운다에 슬피 한번 묶여 한번 쳐보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사슴은 지금 뭐야? 생물은 생물이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어떤 상황을 느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되니? 그래서 표현법 뭐가 쓰였다고? 의인법. 의인법 쓰였다. 맞아? 그런데 이때 의인법은 사실상 결국 누구? 이 사물의 정사가 실제적으로는 그 정서의 그 내면의 실질적 주체는 누구라고? 화자 또는 대상이야. 그치? 그래서 요 지금 의인법이 나오고 이게 지금 지금 이미 그치 사랑하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그리워. 그러면은 슬퍼하는 이 정서는 화자 거네 하니까 요거는 화자의 정서네. 곧 사슴의 감정이 이입이 됐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치? 그런데 자 위에 있는 2번 있잖아. 2번은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감정이입은 지금 봐봐. 자 곧 이 화자와 또는 대상과 그 소재가 그치? 동일시가 된다고 같단 말이 결국에는. 그런데 2번은 화자와 그 소재 그 대상이 반대예요. 반대. 그 대표적으로 황조가를 든단 말이야. 자 우리 유리영의 황조가라는 작품 고전시가인데 자 펄펄 하늘을 바라봤어. 하늘에는 지금 뭐가? 그래 펄펄 그치? 암수개꼬리가 서로 다정하게 놀더라는 거. 자 암수개꼬리가 어떻고 다정하게 그치? 놀아. 근데 자 지금 땅에 있는 나는 그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에서 나는 지금 뭐가 없다고? 짝이 없단 말이야. 맞아. 승희는 다정한데 난 짝이 없으니까 지금 뭐해? 짝이 없다는 말은 곧 외롭단 말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저 다정한 꾀꼬리로부터 화자는 뭐하다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치? 슬플 것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 정서가 뭐 됐다고? 유발되는 거라고. 안 그래도 착잡한데 쟤네들이 뭐한다고? 완전 뒤집어 놓는 거야. 너는 혼자지? 나는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데 등신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꼴이 나는 거지. 에이. 그치? 화가 나서. 감정이 그치? 막 뭐 된다고. 유발을 넘어서 그치? 고조심화된다. 이해되나?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이렇게 1번, 2번이 있는데 1번 감정이입이라고 우리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2번은 감정이입이랑 당연히 그치? 층위가 범주가 달라요. 맞죠? 그래서 이런 도식이 돼야 돼.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 하위 개념 범주니까. 다만 객관적 상관물은 무조건 감정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2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 도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때 화자의 어떤 감정들 그치? 유발되거나 자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거나는 다 간접적 방식이라고 그치?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물이라는 게 요거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야. 요렇게 이 매개물이라는 게 매개가 연결, 고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시면 작가가 표현하려는 사상이나 정서를 다른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사물로서
객관적 상관물도 여기 다 매개물.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보면 이제 뭐 이 화자와 임의 어떤 이제 연결고리도 매개물이고, 그치? 또는 정서적인 마음적인 연결고리도 매개물이고, 또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 이게 맷버들, 버드나무 가지인데 이것을 골라 꺾어서 보내겠대, 임에게. 왜냐면은 자 이게 지금 뭐야? 임에 대한 사랑을 그제 전달해주는 매개물이 되거든, 연결고리.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되냐면은 맷버드를 또 이제 자 심어두면은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지금 묻어두면은 걔가 또 뭐 할까? 그래 거기서 또 이제 뭐 가지가 자라고 그지 사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처럼 여겨달라는 또 분신의 개념도 된단 말이야. 그지 화자를 대신하는 대리물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개물 안에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 이렇게. 그지? 자, 매개물은 넓게 어쨌든 화자의 정서, 그지? 또는 상황 따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지? 연결, 그지? 또는 연결고리. 매개물이라고 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이라 쓰기도 하지만은 화자의 정서를 그지 사슴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개념어를 맞지? 왜냐면은 감정이 어차피 매개물의 하위 범주니까. 그지? 부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이렇게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어들도 이 같은 층이 다른 층이 상위 범위, 하위 범위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내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운문을 끝낼 겁니다. 3주차 운문 끝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문 또 남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복습들 좀 꾸준하게 해주시고 지민 쌤이 1주차 거 영상 보내줄 테니까 PC나 그 태블릿으로 화질 조정해서 보시고, 알겠지? 자, 나머지 친구들도 복습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